냉장고는 참 고마운 존재죠.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게 하고 남은 반찬도 며칠 동안 상하지 않게 지켜줍니다. 우리 집의 안전지대, 신선함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냉장고가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갈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조금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겁주기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연구에서 냉장 보관이 오히려 음식 속의 성분을 바꾸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냉장은 멈춤이 아닙니다. 단지 느리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도 효소는 여전히 움직이고 세포는 조금씩 변하고 결국 그 변화가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5가지. 감자, 마늘, 꿀, 토마토, 그리고 양파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재료들이지만 잘못 보관하면 건강을 해치는 조용한 위험이 되죠.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를 잊지 않고 챙기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카레에도 들어가고 감자조림, 감자전, 심지어 아침에 먹는 감자튀김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건강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감자 속의 전분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섭씨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 과정을 콜드 스위트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당이 조리할 때 단백질 속 아미노산과 만나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음식을 갈색으로 만들고 고소한 향을 내는 우리에게 익숙한 변화지만 그 안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스웨덴 식품청이 2002년에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감자칩과 감자튀김에서 상상 이상으로 높은 농도의 아크릴 아마이드가 검출됐습니다. 그 이후 유럽식품안전청, 하버드 의대, 영국 식품청까지 모두 비슷한 결론을 내렸죠. 냉장 감자를 170도로 조리하면 상온 감자보다 발암물질이 평균 3.8배 높게 나왔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냉장 보관 10일 후 감자의 전분 중 무려 60%가 당으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심하면 된다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리 습관, 저장 습관 전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죠.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주, 2주가 지나면서 전분이 점점 분해되고 당이 늘어나면서 맛은 달콤해지고 식감은 조금 끈적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신호입니다. 냉장된 감자를 튀기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갈색이 됩니다. 겉은 바삭하고 보기에는 더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가득합니다. 스웨덴 식품연구소는 갈색이 짙을수록 독성 물질 농도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 물질이 열을 통해 폐, 간, 신경계에 작은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루, 일주일로 티나진 않지만 몇 년 쌓이면 몸속 균형이 무너집니다. 감자는 싹이 나도 그냥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싹에는 솔라닌과 차코닌이라는 독성 알칼로이드가 있습니다. 이건 끓이거나 튀겨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국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감자의 싹 2g 정도만 먹어도 복통, 구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더 민감해서 한 조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속 어둡고 습한 환경은 이 싹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가 싹이 안 나게 하려고 냉장했는데 오히려 더 잘 자라게 만드는 셈이죠. 감자는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한 곳,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가장 오래 갑니다. 신문지에 싸서 두면 습기도 막고 전분의 변화도 느려집니다. 시골에서는 여전히 감자를 바구니에 넣고 마루 밑이나 창고에 보관하죠.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해온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온도의 지혜인 거예요. 한번 냉장했던 감자는 다시 상온에 꺼내도 전분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당으로 변한 부분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냉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에서 산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일주일 뒤에 꺼내 감자조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색이 조금 더 진하고 맛이 달다고 느껴졌죠. 그땐 그게 신선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전분이 당으로 변하면서 생긴 착각이었습니다. 달콤한 맛 뒤에는 미세한 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감자를 냉장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의 입맛이 훨씬 깔끔해졌고 조리 후 갈색이 덜 생기니 보기에도 좋습니다. 감자는 차가운 곳보다 바람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바람은 감자를 썩지 않게 하고 그 안에 생명력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신기한 식재료예요. 어릴 적엔 냄새 때문에 싫어하던 마늘이 나이를 먹을수록 고맙게 느껴집니다. 음식 맛을 살려주고 몸의 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자연의 약이니까요. 그래서 마늘을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마늘이 냉장고 안에서는 의외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그 알리신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늘을 썰거나 으깨는 순간 알리인이라는 전구체와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만나면서 만들어지죠. 이게 마늘의 강한 향, 매운맛, 그리고 항균력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냉장고 온도인 4도 이하에서는 이 효소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냉장된 마늘은 호흡을 멈춘 마늘이에요. 일본 후생성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섭씨 5도 이하에서 2주간 보관한 마늘은 효소 활성도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마늘을 냉장할수록 면역력의 씨앗이 사라지는 셈이죠.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서도 냉장 마늘의 항균 작용은 상온 마늘보다 58% 낮았습니다. 한마디로 향은 남아있어도 약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영양 손실이 아니라 면역력 자체의 손실이에요. 마늘을 생으로 먹거나 볶을 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항산화 작용이 냉장 마늘에서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습기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죠. 냉기 속의 수분이 마늘 껍질 사이에 스며들면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1급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이건 고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울대 식품안전센터 연구팀은 냉장 마늘의 12%에서 아플라톡신 전구체를 검출했습니다. 냉장고의 습기, 그 조용한 공기가 마늘의 생명을 서서히 해치고 있었던 거죠. 마늘은 밀폐된 플라스틱 통보다 공기가 통하는 망에 넣는 게 좋아요.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 통풍이 되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온도는 15도 전후가 가장 안정적이죠. 시골집에서는 아직도 마늘을 다발로 엮어 처마 밑에 걸어두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보관법이에요. 차갑게 얼려두는 대신 바람과 시간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냄새가 걱정될 땐 종이봉투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냄새도 줄고 공기도 통합니다. 마늘은 숨을 쉬는 식재료입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숨을 멈추지만 그늘과 바람 속에서는 천천히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수천 년 전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도 꿀단지가 발견됐는데 그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꿀은 자체 보존력을 가진 식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상하지 말라고 꿀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사실 꿀에게 냉장은 불필요한 호의입니다. 오히려 그 호의가 꿀의 생명력을 얼려버립니다. 냉장된 꿀은 굳어집니다. 흔히 결정화됐다고 하죠.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깔끔하지만 그 속에서는 효소가 잠들고 활성 물질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유럽 식품화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냉장된 꿀의 디아스타제 효소 활성도는 상온 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 효소는 꿀의 항균력과 소화 촉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냉장 꿀에서는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푸랄, 줄여서 HMF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건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피부 노화와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온도가 낮을수록 생성 속도가 느려질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꿀 속의 효소 불균형 때문에 냉장 상태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실험에서도 4도에서 2주간 보관한 꿀의 항산화 수치가 상온 꿀보다 47%나 낮았습니다. 즉, 냉장고 속 꿀은 겉모습만 그대로고 그 안의 생명은 이미 잠들어 버린 셈입니다. 꿀은 온도가 일정하고 습기가 없는 그늘진 곳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냉기보다 온도의 안정이 중요하죠.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이나 서랍이면 충분합니다. 냉장 꿀이 굳었을 땐 절대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그건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듯 살짝 녹이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녹여 마셔보세요. 그 달콤함이 단순한 맛이 아니라 면역을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꿀이 냉장된 꿀이라면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생명 있는 단맛이라고 부릅니다. 꿀은 살아있는 온기를 기억하는 식품이에요. 꿀은 마치 사람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차가움 속에선 굳고 따뜻함 속에선 부드러워집니다. 온도 하나가 꿀의 성질을 바꾸듯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삶의 맛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참 예쁜 과일이에요. 붉고 윤기나는 껍질을 보면 건강이 떠오르죠. 하루에 토마토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라이코펜이에요. 라이코펜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천연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 섭씨 5도 이하의 냉장고에 토마토를 7일 동안 보관했더니 향 성분의 70%가 줄어들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냉기의 충격으로 토마토의 세포막이 손상된 거죠. 세포막이 깨지면 산소가 침투해 라이코펜이 산화됩니다. 그 결과 토마토 본연의 색과 향, 그리고 영양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냉장 토마토를 자주 먹는 사람들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상온 토마토를 먹는 사람보다 35%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냉장 토마토는 겉보기엔 멀쩡해도 몸속에 주는 힘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일본 농업식품기술연구소는 토마토를 실온에서 3일간 숙성시켰을 때 라이코펜 함량이 냉장 토마토보다 1.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을 보여주는 증거죠. 토마토는 냉기보다 온기를 좋아합니다. 수확 후에도 내부 효소가 계속 활동하며 색과 향을 완성시켜 나가죠. 창가처럼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곳에 하루나 이틀 두면 붉은빛이 한층 짙어지고 맛이 훨씬 달아집니다. 저도 처음엔 냉장고에 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냉장고에 있던 토마토와 창가에 둔 토마토를 함께 먹어봤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죠. 냉장 토마토는 물컹하고 향이 옅었지만 상온 토마토는 달콤하고 향긋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토마토는 차가움 속에서 멈추고 따뜻함 속에서 자란다는 걸요. 리옹대 연구에서는 냉장된 토마토의 향기 분자가 3일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향이 줄면 맛도 줄어요. 토마토는 향과 맛이 하나의 생명처럼 연결돼 있으니까요. 만약 토마토를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아직 덜 익은 초록빛 토마토를 고르고 실온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이 과정을 후숙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라이코펜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토마토는 냉장고보다 실온에서 안전하게 익습니다. 창가,
통풍이 되는 그늘 또는 10도 이상 되는 찬장 한쪽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금세 껍질이 쪼그라들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맛이 사라지죠. 냉장고에서 하루만 지나도 수분이 5% 이상 손실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오래 두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통풍을 시켜주세요. 이게 바로 토마토가 좋아하는 숨결이에요. 다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 만능 재료죠. 우리 부엌에서 감자만큼 자주 쓰이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냉장고 속에 양파를 한 망 가득 쌓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양파는 냉장에 약한 채소입니다. 냉장실의 평균 습도는 70% 이상이에요. 양파는 수분이 많고 당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죠.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곰팡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건 아주 미량만 섭취해도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DNA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된 양파의 15%에서 아플라톡신 전구체가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이 독소는 열에도 강해서 260도의 고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미국 코넬대 연구팀은 냉장 양파와 상온 양파의 세균 밀도를 비교했습니다. 냉장 양파는 3일 만에 세균 밀도가 4배 증가했어요. 온도는 낮지만 냉장고 속의 높은 습도가 번식의 원인이었죠. 냉장고는 건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채소 서랍의 벽면을 만져보면 항상 물방울이 맺혀 있죠. 그 수분이 곰팡이의 집이 됩니다. 양파는 차가운 곳보다 통풍이 중요합니다. 그늘지고 바람이 드는 곳에 두세요.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서 서늘한 바구니에 넣으면 한 달도 거뜬히 갑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자연스러운 당분이 분해되고 매운맛이 약해지며 향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볶아도 맛이 밋밋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양파를 지켜줍니다. 냉기보다 바람이, 정적보다 흐름이 양파를 오래 살립니다. 이제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감자, 마늘, 꿀, 토마토, 그리고 양파. 모두 냉장고 속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이 5가지 식품은 우리의 일상처럼 평범하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냉장은 멈춤이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세균은 느려지지만 효소와 분자의 변화는 멈추지 않아요. 냉장은 단지 지연일 뿐 보존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냉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음식은 오래가지만 자연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음식의 리듬이 끊어지면 몸의 리듬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영국 식품안전청의 보고서에서는 냉장된 채소 일부가 보관 중 내부의 당과 아미노산이 변형되어 아크릴아마이드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손실이 아니라 분자의 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활 습관과 마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보이고 성격이 보이고 삶의 리듬이 보입니다.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냉장해야 할까? 그 짧은 질문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이 작은 생활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냉장고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그만큼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